먼저 저번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조음을 조금 말씀드리긴 할게요. 만 6세 아동이고요. 치조마찰음. 이 모음에서 설치금화가 들렸어요. 치우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자극을 어떻게 줘야 위치를 잡을까요? 설치금화는 처음 만나봤어요. 치조마찰음 유도하는 방법처럼 동일하게 유도해도 잘 나올까요? 네, 치조마찰음을 설치금화로 왜곡 오류를 보이는 만 6세 아동 질문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어보고 이제 이 음성이 정말 설치금화인지를 판단했는데 너무도 설치금화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설치금화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PPT를. 설치금화가 어떤 건지 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금화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설치금화라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설치금화가 좀 잘 나타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제 잘 나타나는 소리들이 이제 이렇게 마찰음의 스스 그리고 스스나 아니면은 이제 치경경국의 이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설치금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모음에서도 설치금화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아동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치경마찰음에서 그리고 경국의 치 소리에서도 그리고 이모음에서 특히 많이 들린다는 게 설치금화가 정말 많이 보이는 그런 소리들의 특징이긴 해요. 제가 설치금화가 어떤 건지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 사진은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이 같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 츠츠츠 이런 소리들은 모두 이 옆쪽이 입천장에 붙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야 돼요. 정중이 좀 낮아지면서 여기로 바람을 보내야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 힘을 주면서 이제 옆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이제 설치금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치금화는 유도를 하면서 이제 뱀소리처럼 뱀소리 내보자 아니면 선생님 따라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유도를 하면은 아이가 중앙부에 더 힘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바람이 굴리는 소리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설치금화의 치료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요. 핵심은 혀를 옆으로 펴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올라가는 것들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조음하고 오조음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보이잖아요. 입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감각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 말소리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으로 좀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구가 좀 필요해요, 선생님들. 자, 네, 좋아요. 자, 도구가 필요한데, 이제 도구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구강 모형이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이런 클레이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또 저희 치료실에서 많이 쓰죠. 뭐, 빨대 스틱이나 이런 그냥 일반 커피숍에서 주는 이런 빨대 이런 것도 이제 있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선생님들 우리가 조음을 유도를 할 때는 계속 따라해처럼 들려주고서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촉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법이에요. 자, 설치금화를 아이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아이한테 들려주면서 유도를 해야 돼요. 제가 부원장님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한테 기훈아 선생님 따라해봐. 우와 지금 되게 잘 따라했어. 그래서 일단 이를 먼저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자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 길게 해보자. 기훈아 이번에는 이 할 때 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소리 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소리를 들리면서 내 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혀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 올라가 있었어요. 자, 올라가 있을 때, 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입 천장이 꽉 닫혀 있었는지, 안 닫혀 있었는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해보자. 지금 여기 입천장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요. 맞아, 안 붙었어. 자, 근데 이거를 만약 입천장을 붙여서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바람이 확 빠져나가요, 선생님. 이 소리가 완벽한 설치금화거든요. 자, 기훈이도 여기 가운데 입천장을 가운데 여기 혀를 입천장에 꽉 붙이면서 이 소리 내보자.
자, 옆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야 라는 거를 아이한테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소리를 낼 때 보면은 이 가운데, 혀의 가운데 부분이 여기 딱딱한 입천장에 붙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설치그마를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처럼 우리 지금 혀의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 라고 해가지고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소리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아이에게 자 봐봐 이렇게 앞으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바람이 빠져나갔어 하면은 이 차이는 아이들이 잘 거의 파악을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음소의 그 소리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그마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모음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했을 때 좀 시각적인 변별을 훨씬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청각적인 변별을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청각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모음이 통해가지고 설치금이 다른 소리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과정을 좀 충분히 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음 치료할 때 변별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같아 달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선생님 시각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아이한테 자, 혀 가운데 내려 하는 거야 하면은 아이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구강 모형. 근데 이제 이거는 혀만 떼 나와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클레이를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발음 치료를 하는데 이제 내 혀에 대한 움직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클레이 가지고서는 자, 기훈아 선생님이 기훈이 혀를 이렇게 떼가지고 왔어. 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색칠해도 되고 뭐 무슨 색깔 혀로 만들래? 그래서 노란색 혀, 빨간색 혀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 거야 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기훈아 선생님이랑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 건데 자, 봐봐. 선생님이랑 이 혀 가지고 같이 따라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혀를 내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쏙 들어가. 자, 바로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걸 가지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혀가 올라갔네. 그렇지, 잘 따라했다. 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갔네. 옳지, 잘 따라했다.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내 혀를 쓸 수 있다라는 것부터 좀 알려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설치그마 중재를 할 거예요. 자, 기훈아, 이 기훈이 혀가 여기가 앞이고 여기는 혀 뒷부분이야. 자, 선생님이 기훈이한테 이 빨대를 혀에다가 이렇게 대줄 거거든. 자, 안 보고. 대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혀로 꽉 잡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이유가 정중을 안 올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잡는 거야. 자, 한번 해볼 거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른 빨대를 가지고 아이의 입에 이 빨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빨대를 쓰실 때 이제 이렇게 설치그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빨대를 어느 위치까지 넣어주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넣어주셔야 되냐면 치조가 아니라 경국에 있는 부분까지 좀 빨대가 넣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오므랗게 다 하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자, 빨대로 한번 공기를 들이마셔보자 하면은 이 빨대로만 공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옆으로는 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 지금처럼 소리가 나갈 때도 이 빨대로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해보자 하는 거예요. 빨대는 내려가지 않게 이 정도 위치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가끔씩 아이들이 이제 저항을 해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 옆쪽으로 바람이 나가거든요. 그럼 선생님 손으로 이렇게 볼을 잡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제 입안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가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쪽에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옆에 바람이 손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쫙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들려요. 근데 선생님 이제 설치그마 할 때는 커피 스틱 이 빨대는 크게 도움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왜냐면은 정중을 낮춰줄 때 면적이 조금 넓어야 되는데 이건 면적이 좀 작으니까 이거는 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건 이렇게 좀 굵은 빨대, 공차에서 이제 줄 때 그런 굵은 빨대 그걸 가지고서 이 빨대 했는데 그냥 카페에서 주는 이 빨대 했는데 잘 안 된다 하면은 이 공차 같은 이런 좀 면적을 더 밑으로 내려주는 이런 두꺼운 빨대 가지고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 그 스템 빨대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 스 소리를 낼 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 것도 따로 준비하고 앞니 앞쪽에 이걸 살짝 대는 거예요. 그러면 소소리가 기류가 이쪽으로만 나가는 아주 명확한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옆쪽으로 만약에 나가면
앞으로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플라스틱 빨대는 소리 울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텐 빨대 같은 경우 좀 활용해가지고 청각적으로 다시 들려줄 수도 있는 것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거고, 이 소리가 사실 잘 안 잡혀요. 초반에 확립 단계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좀 숙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로 좀 숙제를 해주시면 좋냐면은, 어머니 집에서 양치할 때 좀 연습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양치할 때 연습할 때, 자, 아이의 혀 가운데를 닦아주면서 여기 가운데 닦아주면서 오,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네, 이런 표현을 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숙제를 낼 때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양치할 때 닦아주세요 하면은 내밀거든요. 내밀고 닦으면은 오목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혀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닦으면은 아이가 반사적으로 좀 오목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정에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양한 자극 가지고서 활용하면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들려주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새롭죠,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렇게 서랍자 빨대 스틱이랑 구체적으로 유도하는지 사실은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그 학교 때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실전 말소리 유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릴 거고, 또 조음 전문가 할 때는 이제 이런 거랑 더불어서 이제 실습까지도 같이 좀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